인류 역사상 가장 살기 끔찍했던 시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갑자기 중세 한복판에 떨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왕도 아니고 기사도 아니며 성에서 사는 귀족은 더더욱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과거로 떨어진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신분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가난한 농민입니다. 그리고 24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왜 이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살기 고통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할 집, 중세 농민의 집은 대부분 방이 딱 하나였습니다. 정말 하나가 전부였죠. 그런데 그 방 하나가 침실이자 부엌이고 거실이자 창고였으며 필요할 때는 임시 축사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추운 밤에는 조금이라도 온기를 보태기 위해 닭과 염소, 심지어 돼지까지 집안에서 함께 재우기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따뜻하고 정겨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동물들이 정해진 곳에서 용변을 보도록 훈련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빼면 말이죠. 바닥에는 나무도 돌도 깔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흙바닥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그 먼지는 공중을 떠돌다가 그대로 사람들의 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창문에는 유리도 없었습니다. 바깥과 집안을 가르는 것은 뒤틀린 나무 덧문 몇 장뿐이었죠. 세게 걷어차고 운이 좋으면 간신히 다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낮에는 빛이 들어왔습니다. 추위도 들어왔고 파리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밤이 되면 그 틈으로 온 가족이 하루 종일 힘들게 모아둔 온기가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매트리스도 없었습니다. 잠자리는 천주머니에 짚을 채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가 살았고 벼룩도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월세 한 푼 내지 않는 룸메이트쯤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 도구를 한가득 등에 깔고 잔 것처럼 온몸이 쑤십니다. 곧이어 사방에서 사람들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혼자 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형제자매, 아이들, 그리고 며칠만 묵겠다며 찾아온 뒤 어째서인지 2년째 떠나지 않는 삼촌까지 온 가족이 방 하나에 빽빽하게 모여 잠을 잤습니다. 사생활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기침이었습니다. 숨쉬는 횟수보다 기침하는 횟수가 더 많아 보일 정도였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먹고 자고 생활하는 바로 그 방 안에서 불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굴뚝이 없는 집도 많았고 있다고 해도 거의 쓸모가 없을 만큼 형편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기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집안에 쌓였고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매일 해마다 그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방 안의 냄새 역시 평생 잊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젖은 개 냄새와 오래 묵은 땀 냄새, 상한 우유, 탄 나무 냄새를 한데 섞어보세요. 그런데 이건 아직 아무도 일을 시작하지 않은 이른 아침의 냄새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식사라고 불리던 것. 몸을 채 일으키기도 전에 배가 먼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좋은 소식은 아침 식사가 있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도 똑같습니다. 아침 식사가 있다는 겁니다. 부엌이라고 해봐야 결국 그 방 한쪽 구석이 전부입니다. 나무 그릇에는 포티지라고 불리는 걸쭉한 죽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곡물과 뿌리 채소, 이런저런 채소, 가끔은 콩, 몇 알, 그리고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까지 한데 끓인 음식입니다. 많은 집에서는 매일 새로 음식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전날 남은 냄비에 재료를 더 넣고 다시 끓이는 식이었죠. 그래서 눈앞의 음식에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대부분보다 더 오래 살아온 스튜의 영혼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다지 먹음직스럽게 들리지는 않지만 포티지는 중세 유럽 농민들의 대표적인 주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매일 재료만 조금씩 달라진 포티지를 먹었습니다. 숟가락은 칼로 대충 깎아 만든 나무 조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어제 집안의 염소에게 뭔가를 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당시 위생이라는 개념은 상당한 사치였으니까요. 죽 옆에는 빵 한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부드럽고 향긋하며 따뜻한 빵이 아닙니다. 이 빵은 중세무기 목록에 올려도 될 만큼 단단했습니다. 여러분의 살고자 하는 의지보다도 더 단단했죠. 빵에 쓰인 밀가루는 품질이 낮았고 나무 껍질이나 곱게 간 풀 같은 값싼 재료를 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먹으려면 치아가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죽에 푹 담가야 했습니다. 더 나쁜 점은 곡물 자체도 위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호밀에는 맥각균이라는 곰팡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환각이나 경련, 팔다리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었고 심한 경우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복권 추첨이기도 했습니다. 마시거나 죽거나 그렇다면 마실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맥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어른은 물론 아이들까지 맥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취한 채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물이 칼보다 더 빨리 사람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과 우물은 기생충과 동물의 배설물, 그리고 상류 마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버린 온갖 오물로 쉽게 오염됐습니다. 맥주를 만들 때는 액체를 끓이고 발효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물속 미생물로 인한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주로 마시던 맥주는 오늘날의 맥주처럼 독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알코올 도수가 낮은 이른바 스몰 비어였습니다. 하루 종일 마신다고 해서 마을 전체가 점심 전에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죠. 그렇다고 방금 먹은 음식이 뱃속에 얌전히 머물러준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세상. 아침 식사를 마친 지 약 20분. 갑자기 위장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조금 더부룩하거나 살짝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누군가 두 손으로 장을 비틀어 짜는 듯한 깊고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옵니다. 그 순간 아침 죽 속에 애초부터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그것도 당장 말입니다. 문제는 화장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기는 더더욱 없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집안에서 양동이 위에 쪼그려 앉고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 양동이는 온 가족이 함께 쓰는 물건이고 염소도 자기 방식대로 한두 번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밖으로 들고 나가 거리 한복판에 그대로 버리는 겁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거리로 나서는 순간 축축하고 무거운 악취가 벽처럼 얼굴을 덮칩니다. 늪과 죽음의 중간쯤 되는 냄새입니다.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오물을 거리로 쏟아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의를 차리는 사람은 물 조심하세요! 같은 경고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이 결코 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거리에는 인간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뒤섞인 갈색 거품의 진흙물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동물의 배설물과 썩은 음식, 죽은 쥐, 빗물까지 섞이면서 길 전체가 끈적한 진창으로 변했습니다. 비가 오면 넘쳐 흘렀고 날씨가 더우면 악취를 뿜으며 증발했습니다. 아이들은 바로 옆에서 놀았고 개들은 그 안에서 먹을 것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이 생활용수를 길어 쓰던 강으로 다시 흘러 들어갔습니다. 중세의 많은 도시가 죽음의 덫이나 다름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염된 물은 이질과 장티푸스, 여러 장 질환을 끊임없이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자주 아팠기 때문에 아픈 상태 자체를 삶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이 평생 장내 기생충을 지닌 채 살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위생시설이 거의 존재하지 않던 이 체계는 놀라울 만큼 효율적으로 질병을 퍼뜨렸고 인간이 더러운 물과 죽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까지는 그 뒤로도 수백 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양동이와 함께한 영웅적인 여정을 마친 뒤에도 복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뱃속은 계속 부글거리고 타는 듯 아프고 뒤틀립니다. 마치 안에 있는 무언가가 밖으로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의사는 여러분 같은 농민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은 의사는 왕과 귀족, 고위 성직자를 돌봤습니다. 마을 주민의 건강을 맡은 사람은 온갖 일을 다 하는 만능 자벽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머리를 자르고 칼을 갈고 이를 뽑고 피를 빼며 어쩌면 수술에 쓰는 것과 같은 종류의 양동이로 직접 맥주까지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손도 씻지 않았습니다. 비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꽤 비쌌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원히 오지 않을 날 말입니다. 여러분은 배를 움켜쥔 채 들어갑니다. 증상을 설명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진단을 내립니다. 몸속의 4가지 체액이 균형을 잃었다는 겁니다. 당시 널리 받아들여지던 의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4가지 체액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피, 점액, 황담즙, 흑담즙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는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물통에서 물을 빼듯 몸속의 액체를 조금 빼내는 겁니다. 그는 팔에 천조각을 묶고 버터 나이프처럼 보이는 수상한 녹슨 칼날을 집어든 뒤 정맥을 갈라 나쁜 피를 빼냅니다. 이미 탈수 상태로 찾아왔는데 치료를 마친 뒤에는 피까지 줄어든 몸으로 문 밖의 진흙탕에 그대로 쓰러질 위험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소변 샘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색을 보고 냄새를 맡은 뒤 자신만만하게 추측 하나를 내놓기 위해서입니다. 사혈이 효과가 없다면 실제로 대부분 효과가 없었지만 아직 거머리가 남아 있습니다. 꿈틀거리는 거머리가 가득 든 병이 나옵니다. 그 안의 물은 누군가 목욕에 썼던 물일지도 모릅니다. 거머리 몇 마리를 피부 위에 올려놓고 피를 빨다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둡니다. 그래도 낫지 않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치료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칼과 피와 거머리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시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신의 분노를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녀가 됩니다. 상태가 곧 나아지지 않으면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녀의 저주를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도 여러분 자신이 마녀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많은 공동체에서 마녀로 고발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주된 표적은 여성이었지만 남성이라고 완전히 안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초를 조금 많이 안다는 이유,
약을 다릴 때 지나치게 자신 있어 보인다는 이유, 혹은 단순히 이웃의 기분을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소 한 마리가 죽거나 평소 여러분을 싫어하던 누군가가 한마디만 하면 마을 전체는 곧바로 책임을 뒤집어 씌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증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두려움에 붙일 이름 하나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광장으로 끌려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녀냐? 무엇이라고 대답하든 틀린 답이 됩니다.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로 그게 마녀가 할 법한 말이지. 그렇다고 맞다고 하면 스스로 처형 날짜를 잡는 셈이 됩니다. 시험 방법은 더 황당했습니다. 일부 신명재판에서는 고발당한 사람을 묶어 물속에 던졌습니다. 가라앉으면 무죄로 여겼지만 익사할 수 있었습니다. 물에 뜨면 유죄로 판단했고 결국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죄의 유무를 결정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논리력은 당시 인류가 가장 뛰어나게 발휘하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마무리. 중세로 떨어진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삶은 이미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와 먼지, 사람과 가축으로 가득한 방에서 잠을 잡니다. 환각을 일으키거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물이 더 위험할 수 있어서 맥주를 마십니다. 양동이의 용변을 보고 오물로 가득한 거리를 지나 치료 전보다 몸을 더 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진료를 받으러 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데 이웃집 소 한 마리가 갑자기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마녀라는 누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점은 이런 삶이 유난히 나쁜 어느 하루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수년, 수십 년 동안 이런 삶을 견뎠고 어떻게든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만큼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인터넷이 느리거나 에어컨이 충분히 시원하지 않거나 매트리스가 조금 딱딱하다고 불평하게 된다면 잠시 중세의 조상들에게 감사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편의는 그들이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던 삶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